임수와 개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임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참 이제 임수 일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긴 한데, 자, 임수 입장에서는 이 간목이 어때요? 뭐 뜬금없이 어떠냐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뭐 식신이니까 좋겠죠? 이래도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민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천간에서 수생목을 한다는 건 지지에서 수생목을 한다든지 그런 타고는 달라요. 천간에서 지지로 수생목을 했다는 건 이 임수가 짠물이잖아요. 짠물. 말 그대로 땀과 눈물, 피땀 눈물로 수생목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내렸어. 그렇게 만든 게 임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이고이 키워가지고 이 목들은 계속 벗어나려고 하죠. 그렇게 피땀으로 키워주는 건 모르고 통제해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이제 갑진년에 목으로 올라왔는데 진토를 또 달고 온 거예요. 진토는 뭐예요? 수의 고잖아요. 기껏 그렇게 피땀 눈물 흘려서 키워놨더니 죽으라 이거 아니야, 죽으라. 들어가라 이거 아니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런 배신감 도 없을 것 같아요. 이민, 계묘, 갑진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으로 봤을 때, 특히 이 목과 관련해서, 이 식신과 관련해서, 수생목으로 식신이니까 애지중지했던 식신 아니에요. 만약에 이민, 계묘년에 자기의 남자친구가 임수였다 라든지, 우리 선생님이 임수였다 라든지, 우리 엄마가 임수였다 라든지, 그러면 내가 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 하셔서 고마웠다는 메시지를 좀 보내주시는 게 어떨까. 뭐 헤어진 애인이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과거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머니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임수 입장에서는 갑진년 상반기에 거의 이제 한 번 죽고 임신월이 돼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 비견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 새롭게. 거의 한 번 죽은 거잖아요. 한 번 죽고 이 진토에 특화돼서 진토라는 환경에 적응을 해서 새롭게 태어날 때가 된 거죠. 말씀드리다 보니까 왠지 심파적으로 이런 것 같은데 옳은 얘기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하게 되네요. 자, 만약에 임수가 갑을목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갑목이나 을목이 있을 경우, 제가 앞에서 대부분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갑을목 얘기하면서 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앞부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의 끝날 뻔했던 갑목을 다시 살려내는 거라고 그랬고, 을목이라고 한다면 떠나보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유학을 보낸다든지 어디 좀 보낼 일이 있다. 그리고 갑목하고의 관계는 회생시킬 일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무기토가 있는 임수라고 한다면, 무기토는 이제 관이잖아요. 이제 기토 같은 경우는 비경과 어느 정도 동화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신월이 왔다는 건 이제 급격하게 빠르게 흘러간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무토가 있는 경우는 그 빠른 흐름을 내 페이스를 유지를 하면서 지킬 수가 있는 것이 되는데, 기토가 있어도 좀 그렇긴 한데, 무토가 있는 명이라면 명분이나 이런 걸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실 거라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정화가 있는 경우라면 그 전까지는 이제 뭐 뚜렷하게 뭐 돈이 돼야 된다든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돈이 안 돼도 동참을 하는 거잖아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임신월의 임수 같은 경우는 이건 꼭 결과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거죠. 뭐 결과까지 미리 생각을 하고 뛰어드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병정화 그 설명드릴 때 올렸던 영상을 좀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신금이 있는 임수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에 그 식상과 손절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사실 이민 계묘년에 그 식상과는 손절을 했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을 했다기보다는 관계가 더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실망을 더 많이 하셨을 상황이 되는 거죠. 무기토나 뭐 갑을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이제 경신금이 있는 임수라고 한다면 그 과거의 기억들이 아직 상처로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단절을 하고 정말 새 출발하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수 일간을 보도록 할게요. 개수 같은 경우는 임신월이 왔다는 건 이런 거죠. 신금이 정인이잖아요. 정인. 그럼 정인은 내 편이어야 되잖아요. 정인이니까 온전히 내 거여야 되는데 겁재를 달고 왔잖아요. 근데 겁재가 장생으로 왔단 말이에요. 갓난 애를 안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유치원 다니는 한 아이가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동생을 안고 나타났다. 이런 느낌이라고 일단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정인이 갑자기 갓난 아이를 안고 왔다. 이 정인이라는 인성이 원래 다 내 거여야 되는데 이게 다 내 거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보기에는 야, 너 동생 생겨서 좋겠다 하는 거잖아요. 임수가 혜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너 비겁 생겨서 좋겠다 하는데 개수가 속으로 생각할 때는 야, 저 정의는 저 인성은 다 내 거여야 되는데 겁재를 안고 왔어. 일단은 이렇게만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무토가 있다. 만약에 무토가 있으면은 몰래 가서 꼬집는 거죠. 동생 밉다고 꼬집는 거잖아요. 무토로 동생을 극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무토가 있는 개수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너무 이기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왜 동생 이제 막 태어났는데 갓난 애를 좀 그래도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생각을 해야지. 무토가 있는 개수라면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것이 되고요. 그래도 기토라면은 조금 그래도 덜 할 텐데 일단 무토가 있는 개수가 이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갑을목이라면은 뭐 크게 상관은 없죠. 크게 그 뭐 같이 식상을 생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고 금이 있는 인성이 강한 또 개수여도 또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이제 개수 입장에서도 제가 이제 아까 이민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개수도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개수 입장에서도 식상을 계속 그렇게 키워왔잖아요. 식상을 그렇게 키워왔는데 식상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금이 있는 개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키워놨더니 근데 이제 임수보다는 좀 덜하다고 한 게 임수는 아예 그냥 진토에 아예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임수는. 근데 이제 개수 같은 경우는 진중의 개수가 있어서 그래서 개수는 진토를 근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근의 역할을 그래도 한단 말이에요. 개수 입장도 그렇죠. 내 입장에서도 갑목이 그냥 좋은 거죠. 과거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갑목이 좋아서 생을 하는 건데 하면 할수록 관이 쪼그라드니까 이것도 참 환장하죠. 그래서 이제 금이 있는 개수 같은 경우는 올해 생각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임신월이 되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과거에서 벗어나서 전환하려고 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근데 이제 편인이라고 한다면 비관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질 수가 있다. 자, 두서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임계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내용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